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자면 셀트리온 삼형제의 네. 급등 그리고 오랜만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조건부 이제 허가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장중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 일단 관련 종목도 워낙에 지금 코스닥의 시총 1위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자체가 지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로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 외 섹터 그리고 전 업종 전 종목들이 지금 좀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셀트리온 그룹주의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도 똑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 섹터들이 오늘 좀 시장 대비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을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종목들을 조금 더 싸게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게 셀트리온 그룹주의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 외 섹터 그리고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12월 달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네, 오늘 시장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보거나 섹터별로 봤을 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전 거래일에 짚어봤던 종목들 먼저 짚어볼게요. 우선 조 바이든 관련 섹터에서 남해화학을 들고 오셨었습니다. 네, 일단 국내 1위 비료 제조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 정도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갭 상승 출발을 했다가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수익이 찍힐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1.44% 하락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바이오 디젤 생산 관련해서 가장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콩을 계속해서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비료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이제 9,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손절 라인대를 이제 8,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는데 전이 제가 8,25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시총 상위 또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종목들은 당연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당연히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해화학 이렇게 네. 가격 전략 리뷰 들어봤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주전자재료를 들고 와 주셨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MLCC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한번 챙겼다가 다시 한번 전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또한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이 종목 또한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96%는 굉장히 안전한,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2% 정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익 중이다 아니면 또는 매수가 근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제가 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고 딱 전고점 부근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4만 1천 원 라인대를 제가 손절가 라인대를 잡아드렸었는데 종가상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으시고 웬만하면 4만 2천 원 또는 4만 2,500원 부근에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해화학, 대주전자재료 둘 다 분할 매수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1월 4일에 5G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을 들고 왔었는데요. 1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과대나 폭주들 위주로 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 종목은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휴대폰 케이스 또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까지 공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기술적 반등으로 강하게 나오다가 오늘 좀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시장의 수급이 셀트리온 그룹주로 쏠렸기 때문에 네. 이 종목 또한 오늘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7,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바로 직전에서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저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45,7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45,5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52,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으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종목 리뷰 네.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가지 섹터 만나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이제 항체 치료제에 관련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백신 관련 섹터입니다. 백신 네. 관련 섹터,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을 흔들어 놓는 백신 섹터 오늘 들고 와 네. 주셨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 나름 예상을 했는데 왜 비보호를 주셨을까요? 네, 일단 뭐 백신 관련해서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에서 긍정적인 지금 발표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 제약바이오사에서 어떤 백신이 개발, 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토종 치료제 백신 개발 속도도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랑 또 모더나가 이제 백신이 이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들 전원이 다 처방을 받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백신에 대한 추진이 오히려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백신 관련 종목들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생산 백신에 네. 집중하는 그러한 종목을 오늘 들고 오신 것 네. 같은데요.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토종 백신 관련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제넥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신.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일 것 맞습니다. 같고요. 대장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2,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3.28%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모멘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넥신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대표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술 플랫폼이 DNA를 기반으로 한 어떤 항체 치료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대표적인 코로나19 백신 토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국내 최초로 이제 코로나 백신 GX19예요. GX19에 대한 임상을 가장 최초로 개시가 됐고 올해 하반기에 임상 1상에 대한 승인이 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내년에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시판될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GX19만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아까 방금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국민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우리 백신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젠 화이자 백신과는 다르게 또 영하 70도에서나 거의 그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GX19 같은 경우는 상온 또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보관이 가능하고 장기간의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에도 수출 물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생산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만 되면은 빠르게 보급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상에서 무바늘 투여법이 이제 세계 최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늘 공포증이라든지 또 어린아이들까지도 쉽게 백신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또 국내 토종 백신이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GX19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임상의 속도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일단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에서 대규모 환자 모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 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세계 인구 4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상 속도가 더욱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요. 올 내년 하반기 정도 또 내년 9월 정도에 일단 임상
사항이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진 매트리스도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후에 10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 토종 백신 이제부터 제넥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제넥시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앞두고 있는 임상들이 결과가 상당히 좋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네, 볼까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대 위치에 3.28% 상승 나와주고 있고 122,9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38,000원 라인대, 바로 전고점 부근대에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끌고 가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52,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13,000원 라인대, 급등 직전 바로 시초가 라인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종목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까 122,9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어서 12만 원 또는 115,000원 라인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가 단기 투자 컨셉이긴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은 그러한 제넥신 네.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네, 또 그린주들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섹터는 수소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오, 수소차 섹터, 네. 현대차도 요새 수소차에 힘을 쏟고 있던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달려야 네.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 들어볼게요. 아까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음. 셀트리온 그룹주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 외 섹터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임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이양 관련해서 협력을 지시했던 만큼 오히려 지금 조 바이든 관련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오늘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주에 또 수급이 집중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수소차 섹터도 우리가 단순히 테마로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미래차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수소차 섹터는 계속해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꾸준히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소차 섹터 안에서 네.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새롭게 출발하는 수소차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에스코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스코넥을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수소차 섹터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대안주일까요? 네, 일단 수소차 섹터 하나만 보면요, 바로 대안주라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여러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에스코넥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보낼 때만 해도 저희가 약보합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2%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종목은 수소 발전 전력 의무 구매 추진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소 네.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려서 아실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에요. 채용 인터넷 사이트인 커리어넷의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윌비스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올 하반기부터 외장 힌지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KH바텍이 독점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에스코넥도 외장 힌지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모멘텀 부자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수소차 관련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고요. 또 정책 관련해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장 힌지 부분에서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목표가까지 터치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특정 섹터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에스코넥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또 한 번 치솟을 그날을 네. 기대하면서 가격 전략 바로 짚어볼게요. 네, 이거 음봉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지금 4%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급등하고 있을 때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매수에 처음에 가져왔던 그 가격대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꼭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1%대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예,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제가 손절 라인대를 2,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2,100원이나 또 2,05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코넥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져왔지만은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2,6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스코넥까지 가격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네, 더 많은 이야기는 오늘도 혹시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늘은 이제 1등 방송을 이번 주는 계속 진행합니다. 고고쇼 1등 방송 끝나고 나서 4시 45분에 또 이번 주 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또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소외되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포트 전략은 바로바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요. 11월 달에 폭발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폭발적으로 계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장 끝나고 나서 4시 45분에 MBN골드 사이트에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